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검찰이 기소했다 이런 평가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시에 무엇인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위증교사가 월요일인데 선고가 이미 선거법 선고에서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형이 나왔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것 같은데 당에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법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해서 아주 너무 과하고 심한 판결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일단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국정감사에서 하는 발언들은 그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의 장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삼았다, 선거를 이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이제 규제를 한 것인데, 실제로 그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백현동 소위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인데 일단 그 국정감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면 매각이 잘 안 되니까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계속 성남시에게 용도 변경을 해줘라, 그래야 매각이 될 거 아니겠냐 계속 요구를 했고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어서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항소심 전략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최근에 기소됐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나 더 이 경기도 예산 문제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요 사례를 빗댔어요. 1심 2심 유죄인데 12년 10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면서 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생활했다는 거죠. 룰라 대통령이. 그 사례에 빗대면서 검찰이 증거 없는 기소를 했다, 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단순히 무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브라질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기득권 구조와 유착이 되면서 소위 그 룰라 대통령 같은 국민에게 존경받는 소위 좌파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재심 통해서 이제 바로 잡힌 건데요. 특별히 이번 기소의 경우에도 검찰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네가 몰랐을 리가 없다,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증거 없이 기소한 겁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은 예산이 남용된 것은 맞지만 나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 법인 카드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 차도 있어서 관용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도지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용차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사니까 당연히 주차 등록을 해야 그 입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가 그 제네시스 차를 이제 관용차를 거의 사적으로 쓴 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문제 삼는 건데, 그거 자체가 문제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실무자가 한 것이지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다 알고 승인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경찰이 그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불송치. 그렇죠. 혐의가 없음으로 해서 검찰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이 다시 살려서 직접 증거 없이 기소한 거니까요.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지금 막 다른 사건들 선고가 나고 있는 즈음에 하나를 뚝 기소한 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권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이 소위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 검찰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온 들판에다가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중앙지검, 수원지검 뭐 이렇게 경쟁에 붙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원지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지검에서 현 정권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딱 기소했다. 이제 뭐 전주지검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뭐 그런 것 일환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 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선거 임박해가지고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당선 부여형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요거는 이제 그 개정안 이미 발의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던데 이게 시점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 살리는 게 목적 아니냐. 앞서 제 진종호 의원도 좀 그렇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진종호 최고위원은 확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그렇고 정치권 혹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거법이라는 것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 그게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이거든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문제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선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 선관위에 문의하는 것과 중앙 선관위 문의하는 결과가 다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른데 그 해석조차도 검찰은 또 선관위 해석을 또 인정도 안 해줘요. 아니 선관위 이렇게 해석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아니 그거는 선관위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거죠. 우연히 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 설법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여야해서 뭐 2명인가 13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거법 관련된 기소나 수사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혐의 사실도 있을 수 있고 뭐 금품 수수가 있을 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요 당선 부여형 기준 바꾸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개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잘 개정까지 완료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선 이게 재판이랑 물려 있어가지고. 뭐 그건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 소위 허위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사실은 다 검찰이 다 봐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어서 대통령은 재임 중이니까 예를 들면 나는 김만배를 몰랐다. 뭐 아니면 우리 뭐 가족들은 이익을 본 바 없다. 그렇죠. 오히려 손해봤지 이익 본 바 없다. 뭐 장모님 같은 경우는 누구 한 푼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게 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선거법으로 다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국민의힘도 선거부정금 그래야겠죠. 뱉어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도 이해관계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좀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정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제 대응인데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또 저 450억 이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법률 대변인이라는 거 신설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재판에 대한 법적인 논평 이런 것들은 조승래 수석 대변인 안 하시고 법률 대변인 다 하고 뭐 이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까? 일단 우리들이 그 민주당은 그 대변인 체제를 각 전문 분야별로 대변인 체제를 이제 보완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바 있고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우선 이제 법률, 안보, 경제 이 분야의 이제 대변인들을 이제 선임하는 것으로 그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 뭐 아무래도 현재 여러 가지 그 법률적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그 약간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요거 이제 항소심 관련해서 민주당도 이제 450억 걸려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결국 이제 항소심 변호사 선임부터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있다. 요 얘기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진전됐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횡령이다 이 얘기까지. 지금 그 문제는 우선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중앙선관위에서 이거는 당비 내줘도 문제 없겠는데요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변호사비를 당에서 지원해줄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대통령 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외 집회가 이제 선고 전부터 계속돼서 지금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 아마 이번 주말도 하겠죠. 공식 구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냐면 정권 퇴진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뭐 임기 단축, 조기 대선 이거를 공식적으로 좀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개인 의견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혹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당 안팎에서는 뭐 퇴진 혹은 탄핵, 하야, 뭐 개헌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의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전략 전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지도부를 좀 신뢰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지도부에.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전략적인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우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물에 익지 않았다 이런 말씀. 조금 이제 급발진 느낌이 나죠. 그래요? 서서히 가속해야죠. 급발진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탄핵소추안 냈잖아요. 이거 결국 발의하려면은 뭐라도 하려면 민주당의 동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탄핵소추안은 현재로서는 급발진이다. 그거는 그 조국 혁신당은 그 당의 이 노선 혹은 이 속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 아니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공모함이라면 거기는 쾌속선인데 거긴 쾌속선이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 있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서 같이 발의할 계획은 없다.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 차원으로 개인 몇몇 의원 개인적인 이미 그거는 그 탄핵 연대 같은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위증교사 사건 1심 요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거 이제 재표결에서 또 저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좌초가 되면 적극 탄핵 동참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걸 가정을 해서 우리가 논의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했던 구상이나 생각들 변수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그 구상과 일종의 그 절차 이런 것들은 현재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싫을 얘기겠지만 이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거, 여기 이제 중앙일간지에서도 이제 분석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당내에서 수면 아래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그 포스트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무슨 논의가 되거나 논란이 되거나 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여당이 저렇게 한심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뭉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표의 이런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혼자 어떻게 좀 튀어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그 박수를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보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일 사람 없을 겁니다. 일단 당과 대표가 위기니까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뭉치는 이유가 비단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뭐
무마 의혹 요 부분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하셨어요. 근데 이제 윤한홍 의원 얘기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이거 뭐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기를 목적으로 한 거지 뭐 무마 이런 건 아니고 누구 지시받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한홍 의원의 해명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이 그런 거죠. 일단은 녹취록이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화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는 녹취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날 어제는 내가 좀 뭐 과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미안하다 이런 녹취가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녹취 내 처와 내 아내와 가족한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요것만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본질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두 번째 통화가 본질이거든요. 사과했다는 명백히 그럼요.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인멸 혹은 위증교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하죠. 혹시 이거 대통령실로부터 부탁을 받고 윤한홍 의원이 나섰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어쨌든 부탁에 의해서건 아니면 윤한홍 대표가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인지했고 인지한 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뭔가 이제 무마하려고 했다. 그럼 나중에는 아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사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